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직접 쓰신 독립정신, 우리 이 책을 만드는데 참여하신 우리 김혜수 선생님과 계속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챕터, 마음속의 독립정신을 굳게 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또 기자정신을 발휘하고 계시는 우리 이문경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웃어요? 선생님 하와이 잘 다녀오셨어요? 예, 잘 다녀왔습니다.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같이 가신 분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래. 일단 그 교실에서 배운 거보다 이제 현장을 보면서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왔다고, 좋았다고. 그렇죠. 그렇죠.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이혜란 TV에서도 이제 모아서 갑니까? 하와이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 유적을 답사하는 그걸 좀 할까요? 하와이도 있고 동부도 있고요. 사실 동부는 여태까지 안 가보셨죠? 하와이는 제가 그냥 여러 해 많이 해서 동부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 학생들이 가보면은 세계 정치 경제 본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프린스턴 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 필라델피아로 뉴욕으로 해서 볼거리가 많죠. 거기도 비행기 값이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아니 일단 들어가는 것만 왕복 뉴욕으로 가든 워싱턴으로 가든 가고 내부는 기차 타고 옮기면요 잘 고르면 싼 거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오늘은 이거 이제 어떻게 마음속에 독립정신을 굳게 하여야 한다. 이게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읽어보는데요. 이거 정말 어쩌면은 우리의 오늘날의 현실을 그대로 미리 보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군요. 우리 이문경 기자님. 뭐 좀 말씀 좀 하세요. 저거 잊지만 마시라고. 왜 웃어요, 근데? 지금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있기 때문에 좀 피곤해갖고 죄송합니다. 학습 태도가 아주 나빠요. 그래도 또 자, 읽으세요. 이게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장이고요. 네네. 마음속의 독립정신을 굳게 하여야 한다. 이 책을 쓰는 목적은 전국 동포들에게 호소하여 모든 동포들이 힘을 합하여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권리를 보전하여 영원 무궁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거기까지요. 이거 여기서 단어 몇 개만 바꾸면 대체하면은 지금 오늘 우리 현실 얘기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대한제국의 독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독립과 권리 보전을 위하여. 지금 사실 우리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자유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강 봤는데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하는 책임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거 다 없애고 거기서 이제 자유와 권리를 빼고 연대 원리를 사회 활동에 구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라는 게 집단주의에 이렇게 변형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이 집단주의 원리에 기초해서 이런 게 있거든요. 나 너무 이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헌법이 국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라고 맨날 얘기하더니 이제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 국민들이 국가라는 것이 국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명칭은 국가지만 대한민국이지만 실제 국민들의 행동하는 거나 사고하는 것을 보면은 시족사회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헌법에서 자유조항도 삭제해버리고 또 연대에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왜냐면은 국가의 구성원은 국민이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도 국민이지만 그러니까 객관화 시켜줘야죠. 사람은 사람이죠. 사람인데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사람이 국민이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응원단 내려면 그 사람 다 우리 헌법의 사람이에요. 헌법에 그걸 봤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자님?
아니 원래는 북한까지 북한 정권은 권력을 참칭한, 그러니까 우리 영토는 헌법상 한반도 전체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우리 저기 탈북해 오신 분들은 무조건 우리 한국 국적을 취득하잖아요. 한국 국민이니까.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도 그렇게 보면은 무조건 아니에요. 아니 조사받아야 돼. 아니 조사야 맞지만 그 일단은 그 간첩행위 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조사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응원단 저런 그 김정일의 첩 이런 애들이 막 와가지고 사람이라고 막 그러니까요. 그 문제가 되죠. 이게 이거 용어 혼란 전술 아닙니까? 그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국민은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사람이 뭐 권리 의무 주장합니까? 하여튼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권리 보존을 위하여 권리를 보존하여 영원 무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헌법도 저렇게 했죠. 우리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 대한민국이 이건 사회주의 국가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탄생할 때의 근본 목적이 사라진 거니까,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독립이 훼손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립할 때 국가로서의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자유를 빼버리고 그 권리를 또 삭제해버리고 하면 뭐가 남아요? 뭐 남아요? 연대 원리? 그 집단주의예요. 그죠? 어디하고 연대 무슨 어디하고 누구와 연대를 한다는 거예요? 연대 원리죠? 연대 원리를 그게 집단주의 정신이라는가요? 아니 전체주의죠, 전체주의.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냄새가 들나게 포장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용어 혼란 전술이죠. 근데 저는 두 분 얘기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잘 아시지만 제가 또 학생운동 세대에 속해 있었고 좀 깊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일어나는 상황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북한하고 깊이 밀착돼 있고 그 사람들의 정신적 고향은 북한에서 잘하시는 분들, 평양에서 엘리트를 하시는 분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일성 수령이라는 그 망상에 꽂혀 있거든요. 항일 빨치산, 모장 빨치산의 전통을 김일성이 가지고 있다는 이제 그 거대한 사기에 속아가지고서는 30년을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를 시켜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만나면은, 우리 이제 한국에서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사투리 다 틀리잖아요. 어떤 고향이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주사파 활동 오래 한 지금 청와대에도 있고 여러 가지 법원부터 이런 애들 보면은 북한식 말투를 써요.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북한식 말투. 이제 저는 이제 계열이 틀렸으니까 운동권에서도 다 쓰는 용어들이 틀려요. 운동권이라도 틀리고, 교회 용어 틀리고, 불교 용어 틀리고 하듯이 그 사람들만 알아듣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한국의 보수 우파분들, 사람 중심, 이게 사람이란 말은 누구나 쓰죠.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사람, 또 민족끼리 할 때, 민족도 우리가 맨날 들어왔으니까 익숙하지만 걔네들이 쓰는 민족은 앞에 그 우리 민족끼리고, 우리 민족끼리는 그 김일성 민족, 당연하게 전제로 돼 있는 거고, 웃기는 게 김일성 그 수령사상, 주체사상이라는 게 황장엽 씨가 만들었지만 그 철학적 배경하고 실제 쓰인 건 달랐고, 거기는 지금 왜 여기가 이렇게 엉터리판이 됐냐면, 사고를 김일성 그 수령이 혼자서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인민은 그냥 이렇게 팔다리잖아요. 수족 없어져도 되는 거야. 수령의 총폭탄이 돼야 되고 판단은 수령이 해야 되는데, 그럼 수령이라는 이제 김씨일가 그 3명째 지금 되고 있는 그걸 내세우고, 뒤에 사실은 브레인 집단이 있는 거죠. 조직 주도부라든지 다 있었는데,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이게 좀 장악력이 있었는데,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거기도 사람 사는 시대니까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도 부족하고 숙청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제대로 안 먹히고 있고, 또 그거에 비해서 남한의 이 종국들은 30년 전부터, 아까 그 헌법 얘기하셨는데 87년도에 제정된 헌법이 지금 이제 시효를 다 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개정이 우리가 안 돼서 그런 건데, 그 헌법의 문제가 원래 많았었던 헌법이고 87년부터 여기서는 적화가 시작된 거고, 대학 들어갔을 때 완전히 해방구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 하던 얘기를 해서 너무 좌파를 모르는구나, 이 한국의 우파들이. 그러니까 저걸 알아야지 이길 수가 있는데 지피도 안 되고 지기도 안 되고. 근데 이게 그냥 당연히 이거는 적화되는 과정이에요.
아직도 해발이 피해요. 뭐 지방 분권화 한다고 그러는 것도 지방 분권화를 해야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 자기네들 또 수령, 그러니까 아직 보수 세력이 센 데도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수령 사상 같은 거 교육도 시켜야 되고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세금 내면 그 돈으로 다 주사파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뭐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 그럼 이거 이문정 기자는 거대한 책임이 있어요. 저는 학생운동 세대로서 학생운동 이렇게 되는데 세대로서 기여했죠. 기여를 했다기에는 저도 뭐 할 말이 없지만 그래서 뭐 또 집팔고 나서 이러고 싸우고 있는지 3년 됐으니까 뭐 할 만큼 난 했다. 이제 죽기만 하면 된다. 그러는 건데. 아직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쟤네들이 근데 좀 걱정을 안 하는 건 쟤네들이 굉장히 허약한 애들이에요. 부패하고 썩고 허약하고 뭐 어떤 헌법도 위반하고 법률도 위반하고 여기서 보수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애들이 전혀 근데 아니거든요. 내가 최근에 무슨 언론에서 봤는데 조국 그 수석인가요? 무슨 수석이에요? 그 사람? 조국. 무슨 수석이죠? 민정수석인가? 아 근데 그 사람의 그 감옥 시절에 무슨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상당히 그렇던데. 뭐 감옥 시절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나이 이제 40대 50대 가면 다 족적이라는 게 있고 족적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뭐 개인의 사생활부터 뭐 여러 사생활이 아니죠. 쉽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 다 가발려줬어요. 다 나왔어요. 어떻게 됐는데요? 아니 뭐 감옥에 잡혀 있을 때 이게 석방되기 위해서 막 사람들한테 막 같이 이거 변절하자고 막 뭐 이거 뭐 좀 이렇게 하고 연판장 돌렸구나. 막 그런 거 하고 막 그런 거 갖고 나왔더라고. 아니 그 정확하지 않게 떠도는 것도 많이 있고 뭐 네, 그 정확한 건 뭐예요? 제가 그분하고 뭐 깜빵 동기이기 때문에 잘 아는 좀 궁금해요. 뭐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흑역사라고 다 나왔어요 그거. 그게 정확한 사실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분 뭐 개인적으로는 참 좋고 착하신 분이고 뭐 남들은 잘생겼다 하는데 저는 뭐 내 취향이 아니라서 좀 관심도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그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그 사모님도 뭐 진중권 씨랑 같이 동양대 교수시고 제가 이제 그때 검사 담당 검사가 김영환 검사님 돌아가신 저 김기춘 실장님 밑에 있던 그분이 이제 연대 나오신 부산 출신인데 59세에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셨어요.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그 조국 교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제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라는 게 있고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임종석 씨도 마찬가지고 뭐 문재인 씨도 마찬가지고 문정인 씨, 뭐 정혜구 씨 다 알 사람끼리 뭐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린 하나도 놀랍지 않아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건 이거예요. 뭐 그래 뭐 20살 때 마르크스주의에 빠졌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사람이 원래 금기된 거에 대한 궁금한 게 있으니까 우리 또 알지만 백모 아저씨가 글을 오죽 잘 쓰시니까. 아니 그러면 잠깐만 궁금해하지 않으면 들떨어진 사람인가요? 그건 아닌데 좀 사회과학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사회가 고등학교 때 이미 이제 87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6월 항쟁이라고 해서 고3 때 아주 그냥 시끌시끌 했었거든요. 그때도 나라가 맨날 데모하고 제가 좀 호기심이 많아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도 거리에서 시위한다고 이렇게 기어나서 조숙했구나. 그렇죠. 지금 촛불시 중고등학생 하는 거 이렇게 따라한 이제 원조인데 뭔지 모르고 따라했지만 그 기억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뭐 CA에서 무슨 구호를 외쳤는지. 그러니까 지금의 NL로 통칭되는 사람들은 87년도에 이런 구호를 외쳤어요. 그냥 독재 타도 호원 철폐. 근데 이제 지금 뭐 CA 저 박성현 씨 뭐 그 쭉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 계열 그쪽에서는 파쇼와의 개헌반대 혁명으로 재헌의회 이걸 외쳤는데 나 이렇게 들으면서 독재 타도 호원 철폐는 내 단어로 딱딱 끊어지고 듣기가 쉽고 사람들이 다수가 많이 따라했어요. 근데 파쇼라는 말이 낯설었어요. 그때 이제 제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이러니까. 그리고 재헌의회라는 말도 헌법을 안 배웠으니까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저 무슨 말인지 근데 그때 하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굉장히 강렬하고 이렇게 똑똑하고 좀 이렇게 보여갖고서는 이제 인상이라는 게 남잖아요. 근데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그쪽하고 관련된 거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뭐 마르크스, 레닌, 원전 그러니까 거기는 PD 계열 그 박성현 씨가 뭐 PD 계열이었고 CA 있는데 그러니까 박성현인지 몰랐죠. 박종철이나 이한영 그 재헌의회 그러니까 지금 그 1987년 영화를 뭐 나름대로 뭐 보라고 그 영화는 완전히 사기예요. 지금 국정원에서도 1987 영화를 갖다 국정원 전 직원들한테 보라고 강요를 해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 전화를 받는데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국정원에 계시던 분이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아무리 아니 근데 했다고 그게 해도. 지금 운동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가 다 그렇게 됐어요. 제가 지금 어디서 봤는데 뭐라고 정말 소스를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영화를 놓고 사실에 근접한 영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그러면서 그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이 가슴 아팠다고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최대한, 대한민국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고 가장 많이 누리고 3층에서 그 뭐 기득권층이라고 해야 되나, 기득권 엘리트층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도 기득권을 향유할 그 부류의 이 사람들인데 박종철, 이한열 죽은 건 가슴이 아픈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던 건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걔네들이 그때 안 죽고 걔네들이 그 혁명 노선이 완성됐더라면 오늘날 자기들이 누리는 자유와 이 혜택과 기득권이 있겠나, 이거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바보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때 할 때는 나이도 어리고 뭐 20살 이랬으니까 그때 또 단순하게 이제 경찰이 이제 항상 대학 입구에 서 있고, 그때 이제 그 파이바라고 그래갖고서는 무장 경찰이 서 있으면서 가방 검사도 하고 막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책을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막 궁금해지는 심리 있잖아. 마르크스 레닌 책 읽지 마라, 자본론 읽지 마라. 그럼 이제 더 읽지. 나같이 궁금함이 많은 애들은 또 재밌잖아요. 뭐 금지된 거 하는 게 젊은 애들이. 아니 근데 체류탄이 날라고 자본론이 재미있을까? 아니 모든 책은 재미있잖아요. 모든 책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접할 때는 다 흥미있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지.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재밌어? 아니 대학에 다니는 엘리트들이 상가탑이라잖아요, 대학생들을. 그런데 그 자본론을 읽고 재밌다고 하면은 아니 자본론이 재밌다기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참 이상한 게 자본론 안에서 스스로 마르크스가 지가 어떤 이론을 세워놓고 그 이론을 지가 그 안에서 깨버리잖아. 그러니까 모순이라고 그게 그 마르크스 자체가 사기꾼이고, 그러니까 뭐 자기 행동하고 말하고 다 일치하지 않는 아니 조금만 머리 있는 사람 같은 거 조금만 읽어보면 얼라리요? 이거 지가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을 지가 뒤에 가서 스스로 깨버리잖아. 공부를 안 해.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어이씨 뭐 경찰이 나를 때려? 내가 뭘 잘못했어? 여학생을 때려? 애 짱돌들하고 같이 싸워. 이렇게 나와서 뭐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가 경찰이 일부러 사람 죽이려고는 안 그랬겠죠. 뭐 박종철 씨가 그건 이제 끌려가서 고문받다 죽었고 이한열 씨는 이렇게 직격탄 맞아갖고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깊이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했으니까 그냥 뭐 종철이를 살려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나가고, 이한열도 뭐 열사라고 그러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생떼 같은 아들 서울대 뭐 연대 보내갖고서는 뭐 이후에 어쨌든 이렇게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그건 뭐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감정적인 게 막 뒤섞이고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야 이거 사회가 잘못됐다, 뭐 대안을 찾자, 공부를 이렇게 막 하는데 깊이 공부를 안 해. 지금 여기 뭐 우파도 그렇지만 혁명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뭐 끝까지 뭘 파고들어서 해야 되는데, 파고들다 보면은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데 대충 안 파고들어요. 이제 읽는 책이 몇 개 안 돼요. 뭐 철학 에세이 하고 대충 그 다음에 이제 술 먹고 뭐 데모 나가고 뭐 건달짓 타고 여자들하고 여관 가고 막 그냥 엉키는 거야, 자신들의 그 청춘이. 그 괜히 정들고 너 학생회장 해, 너는 뭐 나가 뭐 이러면서 권력을 맛보고, 학생회비 갖다가 쿵쿵 쓰고 괜히 그 뭐 시적인 감수성에 젖어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쓰는데, 주최사상 그 또 NR 노선은 공부를 안 시켜요. 왜냐면 공부를 깊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알고 대중 노선 자체를 그렇게 안 잡아요. 대중들은 아시겠지만 뭐 먹고 살기 바쁘고 그다지 이렇게 예, 그러니까 깊이 공부도 안 시키고 이른바 애국적 사회 진출을 얘기해서 다 사방으로 나가라. 공부를 안 시키고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뭐 친해지고 막 얽히게 만들어. 그 이쪽 그 백마주신의 계열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뭐 CA, PD 뭐 좀 거기서 또 일부가 빠져나오는 앤디 뭐 산호맹 이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러니까 공부라고 해봤자 별것도 아니, 그냥 뭐 막스 레닌 뭐 원전 혁명사 그런 거를 뭐 대단한 무슨 독일 철학이 뭐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겉멋들어 갖고 있는 거에 불과한데, 뭐 읽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그 또 이렇게 워낙에 글을 잘 쓰시던 분이 아주 아름다운 언어로 레닌의 원전을 번역해놔서 이제 뭐 했는데, 소련이 망하고 이러니까 이쪽 계열 사람들은 사실 또 다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리고 직장으로 들어가고 좀 이렇게 됐는데, 이 NL 사람들은 공부도 안 하는데다가 북한도 안 망했지. 그때 이거 독립정신 읽었어야지. 전혀 이런 책은 안 읽었죠. 그때부터 이승만을 갖다가 이거 취급했죠. 이거 봐봐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어느 날 이 나라에 사는 곳이 고생 폭풍을 만난 배를 탄 사람들과 같다. 어찌 윗사람들에게만 밑태롭고 백성들은 상관없다고 하며
선원들을 돕지 않고 무심히 앉아서 편안히 항의하기를 바라겠는가? 이런 걸 읽었어야지. 독립정신이나 이런 책을 사실 몰랐어요? 제가 지금에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때 필독서를 읽었어야 되는 건데 소개가 안 됐었죠. 그런 게 안 됐고 제가 기억나는 게 뭐 우리는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 헌장만 저 이제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하고 국민체조라고 하고 그런 정도 하고 그때는 국가 자체가 반공이었고 저희 아버지도 뭐 실향민이가 이승만 대통령하고 뭐 다 저 황해도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뭐 고향 선후배 사이고 이러니까 다 아니까 뭐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고. 그리고 학교에서 뭐 국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뭐 체육 배우고 음악 배우고 도덕 배우고 이랬지 이런 거 이렇게 안 배웠거든요. 이거 저는 사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이번에 이제 그 태극기 집회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되면서 한 벌써 3년째로 돼가고 있는데 횟수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런 거 쓰시는 분도 계셨구나 뭐 풀어 쓴 분도 있구나 이렇게 했지 그전에는 또 그것도 이제 학생운동 한 것도 벌써 한 20년 한참 지난 일이고 이제 계속 뭐 사회생활하고 직장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미친 짓이었다 그때 그냥 마르크스 헷가닥 해가지고서는 남들 다 전향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전향들을 이 사람들이 전혀 안 하고 그냥 생계형 좌파가 되고 부패하고 특히 NL에 빌붙지 않으면 출세를 못하고 이러니까 그냥 거대한 뭐 판사, 범사, 뭐 변호사, 교수, 뭐 학계는 이루 말로 할 수도 없고 그거를 하는 생태계가 다 형성이 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파였던 분들은 그러니까 좀 옛날 원로분들은 없어. 전혀 없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보장이 안 되니까 뭐 중년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은 자식도 키워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쪽으로 가 있는 거지 뭐 그렇게 꼭 무슨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진짜 무서운 거는 거기 배후에 숨어있는 그 혁명운동의 그 지도 세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제 족적을 살펴보면 저는 이 나라가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싶어서 사실 저까지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 망하고 사실 북한도 많이 어려웠었고 뭐 대안이 없고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 될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뭐 대안을 찾았던 부분들이 제일 많이 찾은 데가 뭐 저기 중공하고 이슬람 세력들 그 무장 세력들 핵 테러 집단들 뭐 파키스탄, 인도, 동남아시아 뭐 전부 연계됐고 뭐 캄보디아니 뭐니 여기서 그리고 또 이제 김대중 이제 노무현 정권 들어오고 나서 햇볕 정책을 하면 혹시 북한이 변할까 해서 돈을 막 퍼줬잖아요. 그거 그때 당시에 이제 변할까 해서 퍼준 게 아니라 빚 갚은 거라니까. 뭐 그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눈으로 보지 않은 거를 뭐 함부로 얘기했다가 김정일이가 직접 얘기했다고. 그렇습니까? 먼저 꿔준다 막 갚은 거야. 여기서 저희가 캄보디아 은행에다가 캄보디아 개발 비용 예를 들어서 캄코시티 이런 식으로 은행에다가 넣으면은 북한의 그 김영남 그 사람이 와가지고 직방으로 가져갔어요. 그거 다 통치자금으로 쓰였잖아요. 북한 인민한테 쌀이 들어가라고 우리가 막 줬는데 그때 꽃제비들 죽고 불쌍하니까 막 울면서 사람들이 성금 내고 그랬는데 그거 전부 다 김정일 통치자금, 뭐 핵개발자금 이걸로 쓰였잖아요. 우리 뭐 그거 다 아는 사실인데 얘네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개발한 공동 정범이에요. 사실상 이게 이쪽 정권이. 그리고 잠깐만 이제 우리 너무 멀리 나가 너무 지금 근데 사실 그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우리 그 통일정신에서 너무 멀리 나갔습니다. 조금 그 선생님 그래서 또 그래서 이제 앞에 거는 우리 그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거센 폭풍을 만난 배를 탄 사람 같다. 지금 우리 국민도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하냐. 여기 책 내용은 대한제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과 재물을 아끼지 말고 이 나라의 파멸을 막아 5천만 동포의 생명을 구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치환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러면 기적 같아요. 지금 오늘의 상황을 미리 그때 당시 또 한 번 도래할 거라고 보고 써놓으신 것 같습니다. 계속 독립정신 마르고 닳도록. 그래서 그 우리 이문경 기자는 목숨과 재물을 아끼지 말고 집 다 팔아가지고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부족합니다. 한두 사람이 해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사실은 물론 이제 지도층 인사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역할을 한다고 하겠지만 이 위기에 더 많이 움직여야 될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적 책임이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보다는. 근데 모두들 좀 물심양면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다 내 책임이다 생각을 하고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책임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 박사가 100년 전에 100년도 더 전부터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 104년에 쓰셨으니까 2018
8년이니까는 114년 됐죠? 114년이나 흘렀는데도 지금도 우리 국민은 책임의식도 없고 주인의식도 없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그 보통 대부분 보통의 국민들 생각은 이거 뭐 내가 뭐 누군가 알아서 해주겠지, 뭐 누군가 어떻게 되겠지, 나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뭐 또 어떤 사람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생각, 이게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케네디 대통령이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뭐 그분이 하여튼 여러 이유 때문에 비운에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됐지만, 참 이제 미국 역사에서도 위대한 대통령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뭐 케네디 대통령, 또 건국 대통령들, 조지 워싱턴부터 3대까지 있었고, 또 링컨 대통령 노예 해방을 하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보통 분이 아니고 이분 정말 하늘이 내리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국 상황을 보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하고 참 친했던, 뭐 정말 절친했던 선후배들, 저 선후배들이 저 북한의 실태가 그래도 많이 알려지고 10년 전 뭐 탈북자들이 또 몇만 명씩이나 들어오면서 너무 비참한 게 알려지고, 예전엔 인터넷이고 뭐가 다 없었지만 이제는 다 공개가 돼서 당연히 나는 특히 NL 사람들이 이걸 속죄하고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 그 촛불 탄핵에 이제 앞장서고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올 세상이 어떤 건지 뻔히 아는 분들이니까 저도 막 굉장히 지금도 혼란스럽고, 저희 세대에서도 그래서 많이 갈라져서 얘기도 안 하고 뭐 하태경 씨라든지 참 친했었지만 진짜 사석에서 만나면 입에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화가 나 있어요. 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참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문재인 씨를 글쎄 뭐 그분의 마음속까지 들어갔다 온 건 아니지만, 이분도 이북분이라고 그러시고 정말 양심이 있으시고 좋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고 북한 이민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애써야지 왜 북한 김정은하고 화해를 못해서 안달이고 돈을 못 퍼줘서 안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책임감이 있고 뭐 추미애 씨가 토지국유화를 외치고 뭐 국민들이 화나니까 문재양 그러면 고소 고발하겠다 그러는데, 너무 기가 막히지도 않고 우습지도 않고 빨갱이 짓도 제대로 못했던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들은 얼치기들이 나와갖고서 무슨 사기를 쳐. 그 사기 안 먹혀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북한 인권을 위해서 정말 감동적인 연설을 했고, 제가 그때 라스베가스에서 그 비싼 그 유명한 카시오를 보러 가야 되는데 정말 눈물이 나가지고, 그때 미국 참전 용사 출신 그 베테랑 어떤 분이 국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전쟁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팔다리 다쳐가면서 했던 사람들이 어려워진 분들도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런 참전 용사들, 나이 드신 분들을 백악관에 불러서 예우를 하고, 한국에서 이제 그 연설하신 거 라스베가스 보면서 몇십만 원짜리 티켓을 제가 이렇게 그거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이 연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시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그냥 예감은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펜스 부통령도 마찬가지고, 저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그냥 그거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폭격을 맞든 전쟁이 나든 이 상태가 계속되든 저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박 대통령이 헌법적으로 탄핵받을 죄가 없었다는 거 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고 마음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속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나와서 북한 동포 해방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고, 그게 진정으로 화해하는 길이고, 2월 보궐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률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규정이 없어요. 일단 그건 2월 25일까지 자녀 임기를 채우시고 나오셔야 되는 거지, 여기서 뭐 5년을 더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폭격을 맞게 되는 상황에 초래할 건데, 뭐 전쟁이냐 뭐 평화냐 이거를 들고서는 한 10년 전에 또 몇 년 전에 많이 저 NL 주사파 인간들이 써먹었어요. 전쟁 전면전이냐 북폭이냐, 우리 사실 이거 들고 외쳐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 보수판이 솔직히 말해서 너무 답답해요.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저 어르신들이 이렇게 애쓰시고 싸우시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 안보하시던 분들이 이 좌파를 너무 모르고, 또 이렇게 컴퓨터나 SNS 모르고 좌파들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하는지 보면은 또 이제 그 지도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참 깝깝하지만 뭐 백악관에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2개월밖에 안 남았다, 길어봤자 니네 올림픽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뭐 계속 저한테도 연락 오고 하는데,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게요. 근데 여기 이제 선생님 이런 구절이 있네요. 오랜 압제와 고루한 풍습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사기를 꺾어놓아 남들과 경쟁하려는 정신이 없어졌다. 예. 우리들의 권리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뒤로 물러앉아 편안하게 살고자 했다. 마침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기에 이르렀다. 이 어찌 원통하고 애석하여 후회스럽지 아니한가. 아니 요즘에 북한이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 무슨 북한이 보수 언론을 똑바로 뭐 정리하지 혼내고 뭐 우리한테 맡겨놓은 거 이제 찾아가는 것 마냥 당당하게. 그러니까. 참 이게 적반하장도 이거.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아니 민주주의자는 공짜를 좋아하고 갈취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우리 그 식민지라고 생각하니까 수탈을 해가야 되는 거지. 아니 이게 뭐예요 정말. 이 어찌 원통하고 애석하여. 아 진짜 이게 막 이게 이 가슴에 꽂히네요. 근데 지금 이제 이승만 박사가 이걸 쓸 때 이승만 박사는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항상 다른 글에서도 뭐 논설 같은 데서 보면은 한국인들은 이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억압당했기 때문에 그 억압 아래에 있어서 자기의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렇지 자유롭게 놔두면은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적은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지하자원도 많이 있고 또 천혜의 항구들도 많이 있고 그잖아요. 삼면이 바다니까. 이러니까 백성들만 자유롭게 놔두면 그런 것들을 자원을 개발하고 해서 얼마든지 부강한 나라로 살 수 있다. 사실 그거 보여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니 그렇게 그죠? 됐는데 세계 10위 경제 전교조들이 경쟁을 막 못하게 경쟁은 나쁜 거다 막 뭐 이런 거 계속 해가지고 지금 경쟁은 뭐 안 좋은 거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고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평등해야 된다. 지금은 오히려 이 국가가 개인의 삶을 옛날처럼 왕조 때처럼 또 개인의 자주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또 막 이렇게 억제려고 자유를 지금 박탈하려고 헌법에서 무슨 자유도 뺀다 그러고.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그 우익진영은 우리는 지금 표현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지금 다 탄압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얼마나 더 이것이 우리 이 자유를 얼마나 더 우리가 뺏겨야 그때서 큰 목소리를 낼 것인지 아직도 자기들은 자유를 이용해가지고 전 정권 그 대통령들을 무슨 각하새끼 짬뽕새끼 뭐 이런 거 막 했잖아요. 지박이니 뭐 지박이 닭근에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그 판사가 또 웃긴 게 그거잖아. 층간소음 때문에 그 찌질하게 그 지하 내려가지고 차에다가 그 이쑤시개 이렇게 본드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가서 망신당했는데 아니라고 우겨대다가 경찰이 CCTV 내보니까 이거 정말 찌질하고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뭐 서울법대를 나왔다, 이 사람이 판사다, 검사다, 뭐 하버드를 나왔다 그러면은 괜히 기가 죽는 게 있어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거든요. 그 사람의 양심이나 도덕이나 그런 어떤 국민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이거는 좀 기회가 안 돼가지고 공부를 이제 하지 못해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김밥 할머니가 더 지혜롭고 영리하신 분일 수도 있고 삶의 지혜를 갖추신 분일 수도 있고 세금 다 내시고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뭐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지 않았어도 본능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거 다 아세요. 그래서 나와서 지금 온몸이 부서지라고 뭘 아신다고 성조기하고 태극기 들고 싸우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이 배울 만큼 배운 자식들이 이 짓들을 하는 걸 보면 진짜 이 나라는 뭐 천벌받아도 솔직히 저는 한 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보세요. 그 문재인이가 된 다음에 계속 재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무슨 산불 나고 뭐 지진 나고 이런 또 아니 우박이 사건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문재앙이라고 불렀는데 그걸 또 고소한다면서요. 아니 그런 그 문재앙이라고 했다 처벌할 법정도 없다면서요. 없어요? 없대요. 근데 고소한대잖아요. 아니 원래 그게 완장창 권력들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아니 자기네는 욕하면 안 되고. 아니 옛날에 그 똥방각하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 탤런트가 전 TV 이제 그 한국 드라마 잘 안 보는데 그 옛날에 봤었어요. 그 연규진 씨가 그 똥방각하였었어. 시골에서 이놈의 완장 하나 차니까 기고만장 볼 수가 없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근데 추미애가 미친년 그 있죠. 네. 그건 한시예요. 우리가 뭐 지어낸 게 아니라 그 추미애가 미친년 이거는 한시예요 한시. 아니 뭐 정신병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또 뭐 이것도 있더라고. 백문이 불여일견. 이거 뭐예요? 아 그거 나 봤는데. 뭐 한 마리 뭐 문재인 예. 문재인 백문이 불여일견은 문재인 100마리가 한 마리 개새끼만도 못하다. 네, 우문 현답은 멍청한 문재인이 집권한 현 정권은 답이 없다. 두문불출. 문재인 같은 놈은 두 번 다시 나와선 안 된다. 딱 맞네 이거. 문전성시. 문재인 앞에 주사파 새끼들이 드글드글한 모습. 이거 누가 지원했어? 몰라요. 이게 지원은 아니지. 아니요. 전대미문. 역사상 문재인 같은 놈은 없었다. 동문서답. 문재인이 동쪽을 가리키면 서쪽이 답이다. 지문인식. 지새끼가 문재인 걸 인식하지 못한다. 아니 이번에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뭐 문재인 아들 아니 그 평창올림픽 개막식 뭐 전야제 뭐 문재인 아들 뭐 못생긴 애들이 왜 나와요? 뭐 아니 뭔 작품이 뭐 전시된다며 뭐 아니 어디서 보니까 아니 같더라고. 그거는 농단 아니에요? 정유라 학교 들어갔다고 지금 그 난리 났는데 아니 그것도 국정농단이지. 농단이 아니라 정유라 씨에 대해서도 저는 정유라 씨 개인적으로 전혀 몰라요. 근데 참 그걸 보면서 우리 사회의 그 위선에 제가 치가 떨리는 게 뭐 하태경 씨나 이런 분들이 막 정유라를 엄청나게 비판하고 이대생들도 그러는데 정유라라는 분이 이제 승마해가지고 뭐 금메달 따고 아시안 게임에서 들어갔다 금메달 땄잖아. 또 뭐 애를 낳았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지금 솔직히 출산율이 너무나 낮아가지고 나라가 애기 낳으면 애국자지. 애 낳은 것도 애국자고 나이 20살에 나가가지고 금메달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왔으면은 그 사람은 기여를 2개나 한 거예요. 근데 하태경 씨 뭐 했어요? 대학교 때 문익환 따라다녀서 북한에 팩스나 보내고 깜빵에서 몇 번이나 살고 30대 때 후배들 등치고 미국 등쳐가지고 돈 받아내고 후원금 받아내가지고 배지 달고 40대 때 또 촛불 탄핵에 앞장서고 그 뭐하는 인간이 서울대 물리학과에 가면 뭐하냐고. 자기가 뭐 노벨상 받을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거기 서울대 출신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굉장히 아니 오만하고 엊그저께 오만해. 보니까 우리 하와이에서 보니까는 잠깐 봤는데 뭐 저 박원순 씨가 서울대학교 뭐 어떻게 한다고 그 사람도 하는데 서울법대 나왔다고 평생 사기치고 다니다가 나중에 그거 아니란 거 밝혀져서 망신당한 사람이고. 아니 서울대 없앤다든가 뭐 서울대 어떻게 한다고 없애라 없애고 싶겠지. 그 저기 뭐 이렇게 대충 그 저 학벌도 사기도 치고 실력도 아니 없는 게 근데 서울에 났는데. 나도 지금 뭐 없애도 누가 사실상 대한민국 기여를 했냐고. 안타까운 거 같아. 하태경 씨가 나 고소하시려면 고소하시라고 그래. 나 옛날에 서울대 출신인데 지금 후원 많이 했어 그 사람 익명으로. 참 우리 여기 후배들 화이나 있어요. 더 돌려달라 그래. 아예 더러워서 그런 돈 받고 싶지도 않아요. 실컷 먹고 떨어지라고 그랬어요. 그 국회의원 뭐 해가지고 출세해서 저 그 사람 옛날에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아 저 형 이제 국회 가고 이러면 북한 인권위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주사파를 잘 아니까 안 그러시겠지 했는데 하는 짓들을 보면 인간으로 생각하고 싶지 이제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본론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또 이번에 예. 그러니까 이제 후회스럽잖아요. 근데 만일 우리가 독립을 보존치 못한다면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후손들에게 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다 망가진 나라 넘겨줘가지고 후손 없으니까 괜찮다고 웃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아들은 동생이라 그랬잖아. 아니 뭐 그 책임을 조카 있잖아 조카. 조카가 있지. 아이고 이 책임을 장차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앞으로 후손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그치 아직 젊은데. 그럴 리는 없고. 근데 이거는 뭐 후손이고 저 자손이고를 떠나서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는 일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진행돼서 하는 일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입장에서 참을 수 없는 거고 뭐 죽을 때까지 싸우다가 안 되면 죽는 거죠 뭐. 아니 거기 나와요. 지금 보세요. 모두가 나라의 독립을 보존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그것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 언제 어디서든 독립을 위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아이고 여기 죽으라고 나와요. 우리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진짜 평등은 딱 한 개예요. 이 세상에서 인간사에서 평등은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태어났다. 어차피 한번 죽는 건데. 태어났다 죽는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런 영광이지 생각을 뭐. 독립을 위해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데 이거를 우리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국민들한테 이걸 알려서 야 이거는 그 영광스러운 죽음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아니 그걸 지키자.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지금 그렇게 나와 계신 분들 저 자한당 분들이 이제 등 따스고 배부르고 월급 나오고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지만 뭐 자한당에 대한 분노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거 못지 않기 때문에 정신들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 바닥의 백성들이 소수로 적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혁명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사태가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는지 또 한반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국제관계 감각이 있거나 이제 국제정치 공부를 좀 하거나 군사 쪽에서 일하거나 경제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망하려면 하루아침에 망하고 도둑이 되려면 개도 안 짖는다는 말처럼 평온해 보이지만 순식간에 이 나라는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황당한 게 이낙연 총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 우리나라 선수는 원래 그 무슨 뭐 수준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 메달권에 안 들어가는 메달권에 안 들어가 상관없다고. 아니 올림픽은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죠. 아니 근데 이승만 이런 말씀하시네. 속담에 제 집게도 남의 개에게 물리는 걸 보면 화가 난다. 네. 아니 어떻게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그 그렇게 우리나라 선수들을 그렇게 무시를 해요? 사기를 꺾고. 근데 하물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부터 차별대로 받. 아니 우리 김정은의 그 똘마니 들었는데 우리 얼마나 요새 정말 저기 막 젊은 사람들 맨날 하는 말로 개무시 당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니 어디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선수들 그렇게 개무시를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나라 총리가 아니야 저 사람은. 어디 총리야? 그리고 한반도기를 들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의식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해져 있는데 그 한반도기가 98% 반대던데? 근데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한반도기 자체가 또 어떤 게 있냐면 단순하게 이제 그 뭐 합의가 잘 되고 이쪽에서 뭐 완전히 우파 정권이 정말로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화해하려고 그러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한통속끼리 진행이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반도사관에다가 우리를 가두려고 그러는 음모가 또 숨어있어요. 이 한반도라는 것 자체에. 맞아. 그거는 사실 우리 일본의 또 제국주의 침략 세력들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거고 여기서 뭐 얘기하기에는 복잡한 내막이 있어서 길게는 안 하겠지만 이거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을 정말 성전처럼 읽고 또 읽고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한반도기의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상징이 아니라는 거를. 예, 그런데 속았다가 큰일 납니다. 지금 오늘이 봉태홍 씨 사주기 어제 이계성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항상 글을 써서 이렇게 메일로 보내시는데 어제 그 온 메일 보니까 그 사진을 몇 가지 봉태홍 동지 활동했던 사진을 보니 정말 그때 옛날에 2005년이죠. 남북 축구했지 않습니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때 한반도기를 그 상암구장은 물론이고 그 근처 거리에 전부 다 한반도기를 걸어놨었어. 그리고 이제 너무 속상했어. 북한에서 현충원을 참배한다고 우리가 아침에 그걸 막으러 갔잖아. 어디를 감히 현충원에 와서 니네가 무슨 참배를 하느냐. 거기는 정말 들어가 참배하면 안 되는 자리야.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고요. 근데 거길 막으러 갔는데 세상에 경찰이 딱 들어가지고 그 남자들을 팔다리를 양쪽에 들어가지고 밑에 지하도 거기다가 집어 던지고 하여튼 뭐 우리 그렇게 당하고서는 이 상암동으로 왔지 않습니까? 태극기 나눠주려고 한반도기 못 들려니까 지금 한반도 얘기하니까는 이제 저희 또 미국에 있는 우리 3시간 4시간을 린치당했잖아요. 저 CNN에서 이제 그 기사가 나왔어요. North and South Korea to march together at Olympics 어쩌고 하면서 요 한반도기 요거 대해서 이제 한국말을 못하시지만 한이 2세, 3세 정도씩 못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못 배우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어떤 분이 여쭤봐가지고서는 이제 사람들이 뭐 한국말도 못하니까 다 이렇게 저렇게 다는 거죠. 이분들이 빨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교포분들인데 한국도 그렇지만 여기도 별 생각이 없어서 그러니까 한 분이 이렇게 다루셨더라고요. Strange but we are one people, just different ideology 뭐 해가지고 이상하다, 좀 이상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데올로기가 서로 달라서 그렇지 한 민족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despite our major political differences with them, the people in North Korea are our brothers and sisters. 북한 사람들 이렇게 정치적으로 우리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맞는 말이지. 저희 집만 해도 실향민이고 여기도 뭐 탈북자시고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형제 자매인 건 맞는데 그거하고 구별을 해가지고 분명히 봐야 될 게 있잖아요. 잠깐만요. 이게 이제 태극기를 나중에 이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독립정신 후록에도 뭐라 하냐면 이 국기, 이 상징. 그거 상징. 이거에. 태극기 여기 상징. 중요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느 선박이든지 네. 그 선박에는 자기 나라 국기를 걸고 그러니까. 자,
만약에 그 선박에 태극기가 걸려 있으면 그 선박은 대한민국 영토예요. 이게 자기 국가를 상징하는 심볼은 그럼요. 그냥 아무거나 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는 이렇게 그렇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것을 한반도기를 갖다 걸어보세요. 자, 공해상에 그건 다니는 국가도 아니고 선박에다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제사회에서 인정도 못 받고 보호도 못 받지 그건 않습니까? 깡패 집단 아니에요? 예. 뭔지 그렇지. 왜 그 우리 권리를 포기합니까? 그러니까 태극기는 굉장히 또 철학적인 그 좀 의미가 들어가 있는 상징 체계가 거기다 녹아들어 있는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그걸 근데 떠나서 철학적인 그걸 거는 떠나서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떠나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심볼이 태극기란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태극기가 꽂혀 있는 곳은 대한민국 부정하는 영토예요. 사람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대사관이 평창 대한민국 올림픽을 태극기를 달잖아요. 평창 올림픽을 대한민국이 유치를 했지. 북한이 했냐고. 한반도기가 유치했냐고. 유치를 한반도 했냐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한반도기를 거지. 사용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아니 없잖아. 장관이고 이거 뭐 이자들 이거 다 이게 헌법농단으로 이거 다 잡아가야 돼 사실. 맞아요. 아니, 이자들이 감옥에 가야 대통령 된다고, 탄핵 이게. 가면 대통령은 이게 탄핵이 아니라 감옥에 가야 돼요 이거 지금. 근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스스로 3월 10일 이거야말로 매국노고 역적이지. 이거 다른 게 역적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비정상인 거는 2017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전혀 없는 그 이미 파면을 시켜버렸어요. 의심만으로. 그냥 뭐 그러니까 헌법을 스스로 폐기한 거. 그 이후로 사실은 우리는 지금 위헌적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법적으로는. 그거를 갖다가 자한당이 싸우지 않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아니 한반도기를 포기하는 그 거는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5월 9일 대선까지 전면 무효예요. 사실 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난 여기 우파 변호사란 분들 뭐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모르겠어. 자신이 없거나 뭐 나서기 싫거나 법 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나 보지. 힘에 밀린 거지. 근데 원래 그러면. 법이라는 것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긴 해요. 판사가 다 제멋대로잖아. 판사들이 뭐 주사파의 김일성 장학생들인데 뭐. 그러면 우리가 법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뭐 범법자라고 그러면 야 너는 뭔데 그래야 되겠네. 대통령부터 법을 근데 위반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붙들려 간다니까. 아 붙들려 가면 뭐 콩가락이 아니 우리 붙들려 올 때 발로 차고 막 최대한을 다해서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결단을 내야지. 제가 또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많은 분들이 잡혀가셨는데 높으신 분들 너무 순순하게 끌려가는 이제 한두 분 정도 빼고 이걸 보면서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대한민국의 법치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제 힘이 위에 있다는 거 국민의 뜻이 맞지. 근데 민주주의라는 게 완벽한 제도가 절대 아니고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소수자 보호를 해주는데 보통 사람들은 흥분하기도 쉽고 일반인들은 자세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법률기관이 존재하는 거고 일반인의 그 어떤 이렇게 판단이나 시각이나 군중심리하고 다르더라도 법적으로 이게 작동이 돼야지 이제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는 폭도한테 굴복했거나 무슨 다른 내막이 있거나 뭘 착각했거나 그런 거면 헌법재판소 스스로 그때부터 이미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사실 헌법재판소를 해체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는 그 옥상옥인데 옛날에 저기 뭐야 그 87년 이것도 87년 탄생한 괴물이에요. 그거죠. 왜냐면 이게 그냥 대법원에서 판결해도 되는 충분한 건데 어차피 대법원에서 그게 그 모든 대법원은 판단을 하는 데지 판결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헌법재판소를 왜 만들어놔가지고 국민 예산 저렇게 87년 헌법 자체가 아니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하는데 그건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독일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이 위헌적 행위를 할 때 여기를 제재할 수 있는 기관은 또 어디예요? 없었죠. 없잖아요. 없어요. 자기 지네 맘대로잖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하는데 우리가 그 헌법재판소를 믿어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지. 없죠. 헌법이 아니라 아니, 헌법. 그리고 올드법이 돼버리고 그리고 새로 만드는 헌법에는 뭐 무슨 양심적 병역 거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개똥같이 일하게 되면 그 양심적 세금 거부를 해야 되는 거야. 납세 거부.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 그걸 왜 못하게 해? 우리도 아니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안 하겠다고 그랬지. 그리고 이제 아직 양심적 납세 거부 운동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적 납세 거부. 사태가 본질이 어떤 건지를 잘 몰라서 이제 저는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고 알든 모르든 근데 진행되는 건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지금 이 상태가 이제 지속되면은 뭐 전쟁이 나는지 안 나는지 저는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 학원에서 뭐 북폭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건 100% 이제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대한민국은 망하게 돼 있고 문 닫게 돼 있고 좀 어떤 북한의 식민지화가 돼가지고 저 태극기를 우리가 들 수 없는 세상이 오고 경제가 일단 확실하게 무너질 거고 지금은 국제경제에 다 이렇게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저 사람들의 이렇게 범죄적 사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도 뭐 인텔리전스들이 수도 없이 들어와 있고 뭐 홍콩, 뭐 러시아, 또 우리 저 어디야, 저 이슬람 그쪽에서 테러리스트들하고 아주 친분이 깊은 저 사회주의 혁명운동하던 배우 관계자들 누구 뭐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줄줄인데 뭐 밥 먹고 하는 일이 정보기관인 사람들이 모사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NSA도 그렇고 지금 도감청이 다 되는 세상인데 이 뭐 어떤 상황인지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내비두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도망갈 데가 없는데 그럼 미국하고 맞짱 떠서 싸우자는 얘기거나 앞으로는 미국을 이렇게 속이는 척하고 막 친미 친북을 동시에 해야 되니까 머리도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근성을 못 버리고 못 변해요. 그건 아니 근데 저기 어제 그저께 공항에 딱 내렸는데 이제 핸드폰을 키니까 긴급 문자가 와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저기 버스를 뭐 공짜로 태워주고 자가용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를 끌고 오지 말라. 아니 나 정말 내리자마자 열딱지 팍 나는데 아니 미세먼지의 주범인 중국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러니까. 왜 만만한 애매한 자가용 끌고 다니는 사람 세금을 오지게 받아가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자가용 끌고 다니는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고 그리고 우리 제도권이 중공의 자본에 지구상에 이런 나라 있어. 미세먼지라고 대중교통 이용한다고 버스 요금을 공짜로 해줘서 50억? 하루에 50억? 미친 것들이지. 어제도 또 공짜였죠? 네? 돈이 뱀비나 보다. 아니 그 미친 것들을 찍어준 사람들도 미친 것들이고. 맞아. 그러니까 죽어도 싸고요. 맞아. 어쩌겠어요.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으로 갑시다. 예, 아이고 한 사람이라도 살아 있어. 대한 독립을 지키겠다는 정신만 살아 있다면 독립이라는 말이 없어진들 무엇이 걱정이며 세계 만국이 능멸하기로 무엇이 더럽겠는가. 그러므로 백성들의 정신 속에 독립의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예. 우리 이문경 기자님 글 좀 많이 쓰세요. 시간이 없어. 그 시간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전 세계에서 왜 자꾸 저한테 연락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방에서 연락해서 니네가 지금 이럴 때냐 뭐 능력이 많아서 그래. 아니 뭐 백악관 앞에 가가지고서는 저기 단식 농성이라도 해라 뭐 만나줄 때까지 와서 빌어라 뭐 똑똑한 애들 있으면은 다 끌고 와가지고서는 뭐 어떻게 뭐 트럼프 대통령 강아지라도 만나가지고 사정을 해야지 언제까지 여기서 뭐 선거니 뭐 아니 이유가 근데 정말 그렇게도 그게 얘기를 참 하세요. 답답한 게 얼마나 나도 속상하시겠어요. 거기서. 우리 이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이제 반도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보면은 반드시 외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와야 돼. 이게 정말 참 안타까운 근데 그러나 지금같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우리가 주저앉아서 외부에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여기서 우리도 여기서 해줘야 여기서 저 공산주의에 빨갛게 물든 저 사람들을 우리가 내치고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래야지 뭐 트럼프 대통령 바지가랑이를 아무리 붙잡는다고 한들 그럼요. 여기에 지금 그 청와대가 저렇게 지금 또 틀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한 발 물러섰잖아요.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기. 부산에 또 들어오려고 했던 핵 전술핵 잠수함도 지금 연기 지금 가버리고. 했죠. 그렇게 돼서 이게 지금 김정은이가 언감생심 그렇게 이제 됐을 때 진짜 뭐 여기 있는 그 정북 세력들의 그 평생의 소원으로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신용이라는 게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무슨 김정은이가 무슨 핵 들고 천일에 가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부에서 그냥 IMF 때 우리가 금방 왔으니까 IMF 왔다 그러는데 무슨 자동차가 길바닥에 버린 게 너무 많고 맨날 자살하는 사람 너무 많고 야 여기서 어떻게 사나 우리 그랬었어요. 이제 그런 날이 안 오고 있어요. 아니 그 길거리에 다 나왔는 건데 내가 그걸 예감하고 이제 집 팔고 길거리에 나가지 가고 다 해서 이제 우리 천막 치고 길거리에 농성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 북한의 방 북진통일 이거를 외쳐야 되고 미국한테 너무 기대도 안 돼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외교를 다 해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우리 그게 옛날에 100년 전에 이제 그 19세기 초에도 그랬잖아요. 그 시어더 루즈벨트가 아니 조선은 자기네가 스스로 지킬 의지도 없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지킬 능력도 없는데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느냐. 근데 지금 똑같잖아요. 그래서 일본한테
우리한테 넘겨줬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똑같잖아요.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하면서 힘이 붙이는 것이 붙일 때 외부에서 좀 도와주는 거지. 아니 우리는 미국만 믿고 그냥 뭐 누가 어떻게 해줄 거야. 아니 그런데다가 이러면 누가 미국만 믿기만 해도 괜찮아요. 믿지도 않잖아, 배척을 하고 아니 지금. 미국만 믿기만 해도 괜찮은데 이거는 김정은이한테 가가지고 계속 그 이간을 지금 이간 조성을 이간을 당해가지고 이 뭐예요? 뭐 김정은이가 미국을 폭격하는 그 핵단추가 내 책상 위에 있다. 그러는데 홀라당 거기 달려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뭐 팬티도 채 내리기도 전에 그냥 달라붙는 그 뭐 미친년처럼 말이야. 이 뭐예요 이게? 이 나라의 이 통일부 장관이니 문화부 장관이니 이 자들이 이게 다 내근으로 똑같은 것들이에요. 이거 이완용이가 뭐 다른 겁니까? 그런 게 다 이완용이지.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 더 나쁜 놈들이지. 그러면 이제 통일부하고 문화관하고 여기 계속 들이다볼 것 같아. 없애야 돼 통일부. 우리 방송 없애려 그러면 안 돼. 아 이거는 내 저기 방송도 아니니까 우리 개인이 하는 건데 뭐 자기네 허가내주는 허가사항도 아닌데. 우리 돈 달라고 그러면 또 아닌데. 그럼 무슨 상관이야. 인터넷만 되면 우린 그래도 이제 좀 뭐 서울은 타락과 탐욕과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해서 저 사람들이 어떤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이제 거대한 부패 먹이사슬 생태계가 너무 이제 견고하게 형성이 됐고 거기 줄을 서지 않으면은 이제 자신의 그 출세와 이런 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여기저기 온 제도권이 됐는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원래 뱀을 잡을 때 그 머리만 이렇게 확 찍어서 눌러서 잡는 거지 큰 뱀하고 정면으로 싸울 수 없는 것처럼 누구를 쳐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저는 뭐 그 쳐야 될 사람들이 몇 명 보이는데 뭐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머리들이 있으니까 알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죽든지 뭐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 살고 싶으면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많은 거죠, 뭐. 이 우리나라의 문화부 장관입니다. 도종환. 서울이 유혹, 타락, 탐욕이 뒤섞인 빛이라면 평양은 담백한 자존심으로 서 있는 승복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자가 지금 한반도 길을 들겠다는 자예요. 이자가. 근데 저는 이게 앞부분은 약간은 맞는 것 같아요. 서울이 유혹과 타락과 탐욕이 뒤섞인 빛은 맞지. 그리고 근데 그 뒷부분 평양이 담백한 자존심으로 서 있는 승복의 빛, 이 뒷문장은 제정신이 아니라 그 정신병자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병자 망상에 아니 원래 조종환 씨가 지금 맹랑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뭐 처음에는 병든 아내를 뭐 그 아내 팔지 말라고 다음에 장가를 잘 갔잖아. 뭔 소리야. 접시껏 당신. 아는 남자는 이렇게 위선 좀 떨지 말았어. 앞에서는 뭐 이렇게 순해 보이는 척하는 인간들이 보면 뒤집히지 않고 다녀요. 좌익들의 위선적인 그게 싫어 나는 형태는 세계 공용이야. 맞아요. 미국 좌익도 그러고요. 영국 좌익 뭐 세계 모든 좌익들은 참 호환무치하고 있지. 아니 그래도 지도 여기 살잖아. 자기도 유혹, 그러니까. 타락, 탐욕 아니 있잖아. 했잖아. 지도 그러니까. 했잖아. 그러면서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나. 아니 근데 지는 왜 여기 사냐 말이야. 그럼 평양 가지. 승복에 비치는 평양을 이렇게 된 거에서 우리가 뭐 반성을 해야 될 거는 사실 보수 스스로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저는 보수가 있는지조차에 대해서도 이렇게 회의를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과연 대한민국에 지금 진정한 보수가 있나, 보수 세력이 있나,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가, 또 보수라는 게 어떻게 태동이 되는가. 이제 지금의 이 시기가 마무리가 잘 되면 한국이 정말 이제 세계 역사를 다시 쓰는 위대한 나라로 여기 이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의 뭐 기도와 이제 그 염원과 이제 많은 또 그런 분들의 이제 합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승리도 하고 자유통일, 뭐 북한 해방도 될 수 있지만 바로 한 발 끝이면 이제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 진짜 그야말로 백척간두고 그게 이제 뻔히 보이시는 분들은 뭐 진짜 미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몰라서 그러는지 뭐 어째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알든 모르든 번개가 치면은 번개가 치면 그 다음에 이제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는 거고 피할 수 없는 사태에 거의 막바지까지 와 있어요. 저는 길어야지 2개월 이내에 이 사태가 정리되지 않으면 뭐 많은 각오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지금 보수 진보 이렇게 하니까 말이 이상해졌어요. 그것도 이상하지. 아니 진보라고 하는 자들은 다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보수는 뭐야? 김일성이 자본주의자들이야. 민주주의라 그러거든.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우리는 자본주의자들이야.
아니 그거는 이제 경제 제도 아니 체제고 경제 우리는 근데 경제 체제가 사실은 진짜 진보는 이승만 박사였거든. 아니 글쎄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진보 자본주의 보수라는 말을 쓰지 체제가 말고 뭐, 자본주의 체제가 우익 뭐 아니 그거 복잡해요. 하지 말고. 아니 복잡해요. 자본주의가 자유지종이 아니 근데 우리의 그 딜레마가 어디서 오냐면 자본주의라는 말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공산주의자들한테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자본주의가 왜 나빠요? 자본주의가 이렇게 전제하려면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장경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한마디로 하면 자본주의지. 공산주의 이것들은 도둑놈 같은 것들이 말이야. 그 톱 복제를 통해서 빅브라더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계획경제니까.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 체제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지금 저기 뭐 기업들의 자율성을 전부 다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토지도 이제 뭐 국유화되면서 아니 그리고 자기네는 지금 이제 점점 지금 계획 경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내가 어제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어제 최저임금 그 위원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이거 월급을 주려면 남기진 않아도 월급이라도 주려면 하루에 150만 원 정도는 팔아야 돼요.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하루에 뭐 20몇만 원, 뭐 30몇만 원 이렇게 팔았어요. 월급을 도저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저임금위원회 전화해서 내가 이거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돈이 없어서 이거 최저임금 못 주면 내가 은행을 털어다 그 월급을 줘야 되냐. 그랬더니 은행을 털면 안 된대요. 그러면 은행은 안 털면 돈이 어디서 나냐. 그러면 내가 그 최저임금을 못 주면 범죄자가 된다는데 은행을 털어도 범죄자가 되는 거고 그럼 두 길 중에 양자택일인데 그럼 난 은행을 털어서 월급을 주고 그러니까 범죄자로 가는 게 낫겠냐? 이랬더니 그건 또 안 된대.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는 월급 꼬박꼬박 나오니까. 근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는 모른대. 야 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일하는데 그걸 모르면 누가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예산밖에 안 다룬대요. 예산을 다루려면 일을 사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참 내가 난리를 지금 쳤어요. 그런 인간들이 지금 무슨 위원회에 또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우리 세금으로 좀 뜯어먹으면서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떤 때는 생각해보면 가서 그 위원회에다가 폭탄을 한 발씩 뚝뚝 떨어뜨리고 싶어요. 아니 원래 지금 우리가 내는 세금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3월 10일 이후 작년 3월 12일 이후에 우리 원천징수 안 낼 수 없으니까 이제 당하고 있는데 뭐 전에가 법을 어겼다고 우리가 이제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까지 법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참고 있는 거지만 이거 이제 나라가 좀 정상화가 되고 이러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강제 징수당한 이제 세금이라든지 또 우리 여기 태극기 집회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치고 어르신들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고 또 이 판에까지 양아치가 끼어들어가지고 막 사기치고 뭐 저도 수도 없이 사기당하고 그랬는데 그거 국가에다가 다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국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지금 걔네들 뭐 헌법 재판관들 문재인 전 대통령 월급 이런 거 전부 다 압류해야 난 그 사람도 죽이고 싶지 않은 그 사람도 재산도 많아요. 그 뭐 자기네 사회주의 아니 그 김현미 돈 싫다며 국토부 장관 남들 못 자기는 집이 매체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집 다 팔아서 다 그래 여기 문패밀. 그러니까 위선자. 그러니까 그럼 또 문재인 대통령은 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게 이분은 이상향이 부탄이래. 북한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부탄이래. 부탄은 돈과 아무것도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월급 받지 말고 다 내놔야 돼 그 사람. 그 추미애 씨도 토지 국유한지 뭐 부동산 국유화 이런 거 외치려고 그러면 본인 재산 다 먼저 털고 자기가부터 팔아야지. 그러니까. 북한에 갖다 바치는 돈도 자기네 재산부터 먼저 갖다 바쳐. 나도 내 재산 갖다 바치고 여기도 다 재산 갖다 바치고 막 없으면 돈 빌려가지고 직원 얼굴 안 밀리려고 온갖 욕먹으면서 고생하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사회주의가 좋으면은 자기네 가진 재산 다 포기하고 지 자식들 유학 보낸 그 비싼 호화 유학비용 그거 다 털어내고 그렇게 하고 나서 국민들한테 요구를 하면은 그리고 모범을 보이면 이제 생각해볼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월급 안 받나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우리 가게를 와서 운영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를 최저임금 10,000원씩 좀 주고 나도 그 경영 기법을 나한테 배워주면 내가 그대로 한단 말이야. 그거는 부탄처럼 살면 되잖아. 부탄처럼 아무것도 없이 하루에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냥 명상하면서 사시면 되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나누기 김정은인데 문재인도 지금 보면 나누기 문재인이에요. 뭐냐면 자기가 할 건 안 하고 그냥 다 남한테 나눠주는 거야. 뭐 최저임금 그냥 많이 줘라 이게 나눠주고 자기 것도 아니면서 인심 써. 그러니까 자기 거 갖고는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참 이승만 대통령의 이 독립정신이라도 없었으면 우리가 어디다가 기대했을까 싶은데 좀 별로 좀 다행인 게 이것도 이렇게 읽다 보면 답도 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승리하게 또 돼 있어 이렇게 지금 떠들고 너무 생각하면 열받고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그래도 독립정신을 읽으면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신 대한민국은 또 이 태극기라는 거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 집값도 크게 하는 거고 우리를 이제 탄압하거나 뭐 만약에 좋아 뭐 미군 철수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김정일 치하에서 국민들이 의식이 깨이기 전까지 우리 연방제 적화가 되더라도 네. 반드시 저거는 이제 망명정부 또는 테러, 내전 어떤 형식을 거치더라도 이 나라는 일어나가지고 다시 대한민국이 지켜지게 돼 있지. 태극기가 돌아오게 돼 있고 전혀 이 더정한 씨가 서울이 유혹, 타락, 탐욕이 뒤섞인 빛이라고 해줄지라도 그 담백한 자존심이 서 있는 순복의 평양은 망할 것이고 이 유혹, 타락, 탐욕이 있는 이 서울은 그래도 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이문경 기자처럼 이렇게 독립정신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독립정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빨리 저 북진통일을 완성해서 이 점심은 뭐 개성에서 저녁은 평양에서 북진통일 완성하자. 완수하자.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빨리 했어야 돼. 했어야 돼요. 네. 학생운동 하지 말고 말이야. 이거 지금 왜 그랬어? 그때 이제 이유가 있었겠죠. 뭐 때가 됐겠죠. 저는 뭐 저 사람들 정신 차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 만약에 정신 못 차리면 뭐 저희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요. 1시간이나 됐대요. 저희 가야 돼. 오늘도 역시 웃음과 기쁨을 주는 우리 여자들이 만나면 여자들이 만나면 이게 사관이 원래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